6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사람 목숨값이 아닌 허망한 죽음,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오페라 프리마돈나를 꿈꾸었던 23살 성악도의 죽음을 통해 산업재해 문제, 특히 예술인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23살 꽃다운 나이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은 고 박송희 양 사연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연보랏빛 환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합니다. 경쾌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시작되는 아리아. 이 여성이 부르는 노래는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에 나오는 아리아로, 가면무도회는 18세기 스웨덴의 계몽군주 구스타프 3세의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오페라입니다. 이 여성이 부르는 아리아는 오페라의 클라이막스인 3막 3장에 나오는 곡으로 가면무도회에 참석한 암살범이 왕의 시종인 오스카에게 왕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아리아의 제목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고 싶죠입니다. 왕의 암살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경쾌한 고음과 익살스러운 동작으로 극의 흥미진진함을 불어넣는 오스카 역을 완벽히 소화해내는 여성. 절정으로 치닫는 고음과 함께 아리아가 끝나자 브라보라는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대학 성악전공 졸업연주회 당시 촬영된 것으로, 동영상의 주인공은 당시 만 21살이었던 박송희 양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예쁜 소리네요, 보석 같은 소리네요 라는 상찬 아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 박송희 양의 명복을 비는 댓글들이 줄을 이어 달려있는 가운데 송희야 천국에서 마음껏 노래하렴, 이제 볼 수 없으니 가슴이 아프구나 하는 댓글이 가슴을 두드립니다. 만 21살 대학 졸업연주회 당시 촬영됐던 동영상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린 고 박송희 양. 송희 양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 성악을 계속 공부하던 송희 양은 독일 유학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부담을 덜고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송희 양은 대학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고, 지난 2018년엔 호남 오페라단에서 조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딸을 먼저 보낸 박송희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아이는 책임감도 강하고 또 아래 윗사람들한테 예의가 바른 그런 딸아이였습니다. 말이 좋아 조연출이지, 송희 양은 오페라단에서 시키는 온갖 굳은 일과 허드렛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던 2018년 9월 6일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달화 비치요시라 오페라 공연을 하루 앞두고 사단이 났습니다. 무대 세트 페인트 칠을 하던 송희 양이 6.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겁니다. 갑자기 사고 소식을 듣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달려갔는지 전혀 기억에도 없습니다.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딸은, 씩씩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딸은 그러나 나흘 뒤 결국 뇌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김천에 내려가기 전날 아침 본 딸의 모습이 송희 양의 아버지에겐 의식이 있었던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송희 방에 들여다보고 잠결에 뒤척이는 아이를 보고 김천 연주 잘하고 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부시시 눈 뜨고 흔들어주는 손, 그것이 의식이 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더욱 황망하고 어이없게 만든 것은 딸의 죽음을 가져온 추락 원인이었습니다. 연주자나 배우자들이 타고 올라가는 리프트가 송희 양이 무대 세트 도색 작업을 하던 2에서 3m 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송이 양이 작업을 하는 동안 리프트를 지하로 내렸고 그 사실을 송이 양에게 알리지 않아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6.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겁니다. 리프트를 내리는 동안 경보음 같은 것은 울리지 않았고 리프트 하강을 알리는 경고등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송이 양의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23살 딸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4일을 버티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누가 보더라도 어이없을 정도의 명백한 인재. 하지만 김천시청 등 송이 양의 죽음과 연관된 단체나 사람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고 송이 양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페라 프리마돈나를 꿈꾸었던 23살 성악도의 어이없는 추락사 박송이 양 사망 사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여럿 있는데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유족들을 2번 울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1심 재판 결과를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박송이 양은 지난 2018년 9월 6일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다음날 열리는 오페라 공연 무대 세트 페인트 칠을 하다 지하 6.5m 아래로 떨어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지상 무대에서 도색 작업을 하며 뒷걸음질을 하다 작업 전엔 있지도 않았던 지하 틈새로 추락사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송이 양이 작업을 하는 도중 리프트를 지하로 내려놓고도 아무도 이를 송이 양에게 가르쳐주지 않아 벌어진 황당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관할 김천시와 오페라를 주최한 김천문화예술회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오페라를 주관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비정규직 조연출로 송이 양을 채용한 호남 오페라단, 그 어느 누구도 선뜻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는 외면한 채 책임 회피만 급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천시청이나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사과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한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다라든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사과가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고요. 조금이나마 어쨌든 자기네들 잘못을 좀 더 덮고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공연장의 세월호, 그러나 7급 공무원인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 57살 송모 씨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에 올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나머지는 다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결국 송이 양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묻겠다며 김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숨진 송이 양이 무대 감독의 작업 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송이 양이 리프트가 지하로 내려간 사실을 보고도 실수로 잊어버렸다는 등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송이 양 과실을 주장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겁니다. 딸이 유학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추락사를 한 것도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김천시는 소송에서 이겨보겠다고 한마디로 송이 양이 잘못해서 송이 양 실수로 스스로 사고를 자초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공판이 있는 날 로비에서 김천문화회관 쪽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인 저희들 앞에서 빈정대는 투로 말을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 위험성이 어디 있었냐고, 자기 혼자 잘못해서 추락했다고. 그걸 피해자 가족이 들으라는 식으로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천시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송이 양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송이 양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리프트가 내려가는 동안 이를 알리는 경보음 장치는 아예 없었고 리프트 하강을 알리는 경고등은 고장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뒤를 돌아봐도 리프트가 내려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대 위 조명은 침침했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나 장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안 났으면 그게 천행일 정도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송이 양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리프트의 위치, 용도, 추락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이 개구부가 있다는 사실을 실수로 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자신이 작업했던 무대 가까이에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송이양이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20%로 보고 김천 씨의 책임을 80%로 인정해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천 씨는 하지만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 다퉈보겠다며 항소했고 이에 따라 송이양의 유족들도 항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페라단 공연 아르바이트를 하다 추락사한 23살 성악도의 안타까운 죽음, 계속해서 고 박송희 양 추락사 법정 다툼 얘기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천 씨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이 김천 씨가 낸 항소 이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뭐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김천 씨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입니다. 김천 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무대 감독이 1심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를 했으니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원심의 사실 인정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김천 씨의 항소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8대2라는 어떤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김천 씨에서는 그것조차도 결국 항소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박송희 양 유족과 함께하는 예술인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 씨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김천 씨를 대리해 정부 법무공단이 나서서 유족들을 상대로 항소장을 낸 건 심히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아 성토합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해준 법원의 결정에 오히려 항소하는 김천 시청의 행위는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김천 씨 측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강론은 예술인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송희 양이 페인트 칠을 한 무대 세트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다 추락한 점에 비춰보면 색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이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 안전교육이 실시된 공연 준비 첫날 송희 양이 현장에 없었던 것이지 안전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김천 씨가 항소 이유서에 적은 주장입니다. 송희 양이 아르바이트를 한 호남 오페라단 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천 씨는 확인할 방도가 없고 그런 만큼 김천 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예술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를 또 같이 동참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안전의 책임을 예술가들에게 돌리고 심지어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예술가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김천 씨는 또 송희 양을 비정규직 조연출로 고용한 호남 오페라단은 왜 소송 대상에서 뺐냐며 재발방지책 마련보다는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고 장치도 없고 수칙도 없는 작업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천 씨는 이 같은 비판과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법률방송 질의에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이유에서 항소를 하시는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저희 이거 소송 진행 중이라서 저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은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희 양의 유족들은 송희 양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 20%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할 수 없다고 원심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작업 의무가 있을 수 있냐. 더군다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으니까 원심 판단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고
결국엔 그 결론하고 모순관계가 있다. 산재 사고가 나면 도식적으로 피해자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제한하는 기존 판결 경향을 이번 고 박송희 양 사건 소송을 통해 바꿔보겠다는 것이 유족 측의 각오입니다. 이게 산재 사고거든요. 산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도식적으로 위자료 액수도 1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내부적인 형식적인 기준이 있어요. 또 산재 사고 같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해서 과실상계하는 그게 이제 형식적인 어떤 판결 루트가 있는데 그거대로만 적용할 수는 없다.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도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특히 예술가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수칙 등을 담은 박송희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서엔 1,800명 넘는 예술인들이 서명하며 동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동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참여 의사를 보내오신 것은 저희 클래식 음악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예술인들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연장에서 수톤짜리 음향판 상판이 떨어져 19살 청년이 처참하게 숨진 사고 등 고 박송희 양 사고와 유사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예술가들의 삶이자 꿈인 무대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유관기관에 거듭 목소리를 높여 촉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초 예술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낡은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의 명단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관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거인멸 공범인지 교사범인지 밝힐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다시 조작했다면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6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